꼭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이 제목도 내용도 가물가물해서 안타까웠던 경험 있으십니까? 이 손님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전국을 수배해서라도 찾아줘서 이 책탐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엔 헌책에 남겨진 흔적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새로운 이야기를 펴내기도 했는데요. 윤성근 작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고 하는 작은 책방에서 일하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성근입니다. 제가 쓰는 책은 대부분 이 헌책방에서 겪은 일상 이야기거나 아니면 헌책에 관련된 것이라서 좀 주제가 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독자님께서 즐겁게 읽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이 IT 회사에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2007년이었죠. 이 네. 회사를 그만두고 헌책방을 여시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새 책을 파는 서점보다는 헌책방을 좋아해서 자주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는 용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서점에 가면 책을 거의 안 사고 그냥 서서 읽었는데 종종 서점 사장님께서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헌책방에서는 책을 사지 않고 이것저것 뭐 둘러보고 꺼내봐도 혼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이어져서 30살 즈음부터 헌책방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 15년 동안 헌책방을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형 서점도 생존을 고민하는 이 디지털 시대이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벌이와는 상관없이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헌책방을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헌책방은 사실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게는 아니지만 그 장점은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라도 책을 꼭 사보시거든요. 네. 헌책방은 꾸준히 좋은 책을 선별해서 진열해 놓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번 좋은 책을 구하러 발품을 팔고 또 책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운 좋게도 지금까지 헌책방을 이끌어온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헌책은 어떤 책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헌책은 제가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가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좋아해서 네. 가게 이름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고 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루이스 캐럴이나 앨리스에 관한 것이라면은 장난감이나 뭐 음반, 책, 뭐 기타 등등 다양하게 수집도 하고 있는데요. 앨리스의 책은 이 초판의 존 테니얼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아서 레컴, 살바도르 달리, 뭐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 등 뭐 여러 유명한 화가가 사파를 넣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제가 그 중에서 정말 아끼는 책은 그 피터 뉴엘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의 사파가 들어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1901년 초판인데 어렵게 구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1901년 초판이면 구하기가 어려워서 더 애정이 가실 것도 같습니다. 이 작가님 책방에는 이렇게 좀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찾아서 오는 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헌책방에는 절판된 책, 못 구하는 책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런 책을 찾아드렸거나 혹은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우연히 우리 헌책방에 그 책이 있어서 손님이 책을 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기쁘고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 통문관 책방 비화라고 하는 책을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드린 일이 있는데 네. 이 통문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고서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고서점의 일대 주인인 이겸노 선생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그 일본 분이 찾고 싶다고 해가지고 찾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하고는 정말 지금까지 10년 넘게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책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 헌책을 찾아주는 책탐정으로도 불리시는데요. 이 손님들이 원하는 책이 없으면 전국을 수배해서라도 찾아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찾은 책들 가운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책을 찾는데 왜 그 책을 찾아야 되는지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그 책을 찾아드리곤 하는데요. 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참 많은데 1960년대, 70년대 일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네. 장훈 선수라고 일본명으로는 하리모토 이사오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야구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방망이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드렸거든요. 이 책이 1977년도에 딱 한 번만 나오고 절판된 책이라서 참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걸 몇 년 동안 저도 구해 다녔는데 못 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의 고소 축제를 보려고 갔을 때 진보초 고소점 거리에서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한글로 된 책이 왜 일본 서점에 있었는지 저도 네. 잘 모르겠는데 책과 사람은 뭔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은 구하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 스스로 나타나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이 헌책 속에는 그 책을 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흔적이 남겨져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런 흔적들을 모아서 책을 내기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책을 다루다 보면 책 주인이 남긴 흔적을 자주 발견하는데요. 책을 읽고 난 뒤에 쓴 간단한 소감이기도 하고 뭐 연애 편지를 쓴 분도 있고 생일 네. 축하 메시지라든지 책 속에 끼워둔 것도 많잖아요. 책갈피라든지 뭐 예전에 네이클로바, 낙엽 이런 것도 많이 껴놓고 네. 간혹 또 비상금 같은 걸 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흔적을 통해서 거기 스며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책에 있는 그런 낙서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이 책을 읽은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점점 요즘에 더 팍팍해지는 요즘 같은 시절에 주변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세상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책을 써봤습니다. 네, 책 속의 흔적을 통해서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 헌책 낙서 수집광에서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을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같은 책을 제가 읽으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수상한 물건이다.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가득한 단순한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펼쳐서 읽기 전에는 내용을 모르지만 내용을 아는 책이라고 해도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된다. 책은 산과 같아서 멀리서 보면 풍경이지만 가까이 있을 땐 숲이고 그곳을 자주 걸으면 어느덧 길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걸 즐기거든요. 네. 이탈리아 작가 이탈로 칼비노의 말에 의하면 왜 고전을 읽는가라는 책에서 고전이란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 전문가가 정해주는 어떤 고전 목록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전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분명 읽기 전에는 높은 산처럼 막막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오솔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도 그런 작은 길 중에 하나를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 헌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헌책을 이 버려진 책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헌책방의 책들은 그와는 반대로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책이거든요. 네. 제가 일하는 헌책방만 하더라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책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 주인을 거치면서도 이 파지로 파지로 없어지지 않고 끝내 그 살아남은 그런 책들, 그런 책을 손에 잡고 읽어보면 책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어떤 생기가 느껴집니다. 헌책에는 그런 생생한 삶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책 읽기를 결심하지만 또 막상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경우 많은데 오늘은 이 주변의 헌책방 찾아서 다양한 삶의 흔적들을 느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